약이 오른 마마 귀신. 마을 뒤 멀찌감치 솟아있는 돌산 그 중턱에는 떡 벌린 야수의 입같이 생긴 동굴이 있으니 동네 사람들은 그 굴을 가리켜 사랑의 굴이라 불렀다. 피 끓는 젊은이들이 남의 눈을 피해 사랑을 교환하는데 안성맞춤인 장소였기 때문이다. 어느 해의 봄, 온 천지에 새싹이 움틀 때였다. 이곳 마을이 어둠과 잠에 고요히 잠겨버린 오후 10시경 이 사랑의 굴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사방에 신경을 쓰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조심조심 몸을 숨기며 올라온 여인의 숨결은 아주 가쁜 듯 보였다. 그러나 별빛마저 흐리한 이 칠흑암야에 험한 돌 비탈길을 무난히 올라오는 것을 보니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아니, 상당 자주 드나드는 이 굴에 단골 손님 같았다. 여인 입에서 나지막한 혼자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안 왔나 보군. 언제든지 남을 기다리게 한단 말이야. 하고는 은근히 굴 안을 향해 역시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돌쇠, 돌쇠. 굴 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돌쇠 돌쇠 하는 반항만 되돌아 올려나왔다. 여인은 약간의 실망을 느끼며 굴박 바위 뒤로 돌아가 몸을 숨겼다. 순간 굴 아래쪽에서 약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살며시 고개를 쳐들고 그쪽을 응시했다. 시커먼 그림자가 옆에 무엇인가 끼고 허겁지겁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인은 만족한 미소를 어둠 속에서 흘리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동굴 앞에 당도했을 때 여인은 살며시 몸을 일으키며 돌쇠야, 왜 이렇게 늦었지? 돌쇠는 언제나 나보다 늦거든. 다음엔 좀 빨리 와요. 난 애 같아서 죽겠단 말이야. 혹 안 오나 하고 말이지. 미안해요. 하지만 일찍 나올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 거적 가지고 왔어.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나중 올라온 녀석은 아랫마을 김진사집 머슴으로 있는 떡거머리 총각 돌쇠고 먼저 와서 애를 태우고 있는 여인은 역시 같은 마을에 사는 과부 김여인이었다. 야밤중 남의 눈을 피해 사랑의 굴을 찾아들 만한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것이라는 건 뻔한 일이다. 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두 남녀는 우선 돌쇠가 가지고 온 거적을 땅에 펴놓았다. 그리고 세 개의 줄인 두 남녀는 완전히 암컷 수컷 두 개의 짐승이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 상대를 즐기기 시작했다. 죽은 듯 고요하던 굴안 공기는 마치 폭풍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개의 입에서 터져 나온 기쁜 신음소리, 네 개의 콧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센 숨소리. 굴박 하늘 높이 걸린 북두칠성의 위치가 상당히 바뀌었는데도 굴 안의 남녀는 그칠 줄을 모르고 애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즈음 멀리 남쪽에서 건너온 마마신이 이 마을로 들어와 한바탕 횡포를 부려 어린 생명들을 휩쓸려고 하다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광산 금씨들의 인품이 좋고 협조적인데 탐복을 하고 곧 손을 쓰지 않고 이 사랑의 굴로 들어와 곰곰 생각하며 쉬고 있었다. 같은 굴 안에 이런 무서운 신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두 남녀는 꺼리낌 없이 사랑의 격전을 펼쳤던 것이다. 그 꼴을 본 마마씨는 화가 치밀었다. 에이, 고약한 년놈들이구나. 하필이면 내 앞에 와서 저런 망측한 짓을 하다니. 안 되겠다. 저 년놈들이 나를 무시했으니 그 보복으로 이 마을 어린애들을 모조리 잡아가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돌쇠와 김여인 때문에 마을 안에 애들이 큰 액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까맣게 모르는 두 남녀는 아직도 한데 엉켜 멀어질 줄을 모르고 있었다.
여봐, 돌쇠. 응, 좀 더, 좀 더. 그래, 요렇게 말이지. 응, 그래, 그래. 여봐, 응? 나 죽겠어. 너도 좋아 죽겠지? 그럼. 아유, 어떡하지? 아유. 내일도 나와, 에? 약이 바싹 오른 마마씨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김진사와 그 부인은 3살 된 외아들을 가운데 눕히고 고온히 잠들어 있었다. 그 침실 창문으로 숨어 들어간 마마씨는 김진사의 그 천진스런 외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자 입이 자베개만큼 벌어지며 득이의 웃음을 지었다. 됐어. 요건 아주 일품인데. 요 녀석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리고 다가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어린애의 정수리를 푹 찔렀다. 새근새근 귀여운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던 어린애는 순간 불이 붙는 듯 으아! 하고 급히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어디 다음 집으로 가볼까? 마마씨는 신이 나서 나가버렸다. 갑작스런 어린애의 울음소리에 눈이 둥그레진 김진사 내외는 어린애를 축혀 안고 백방 달래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때부터 불덩어리 같은 열이 나더니 그만 마마에 걸려 버리고 말았다. 그때까지 병자 하나가 없이 평화스럽기 짝이 없던 마을이었는데 그날부터 어린애가 있는 집에서는 모조리 그 어린애가 마마에 걸리고 말았다. 마마란 약도 없거니와 약을 써서도 안 되는 병이다. 오직 마마신을 극진히 대접해서 그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해야 요행 낫는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 탈도 없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서 밤낮으로 걱정에 잠겨 굿이다 치성이다 하고 정신없이 지냈지만 돌쇠와 김여인은 아랑곳 없이 그저 밤이 되기를 고대고대 했다가는 사랑굴로 기어들어가 상대방의 육체를 즐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이 그럴 때마다 마마씨는 더욱 심정이 사나워서 그냥 마을로 달려가서는 다시 새로운 마마 환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온갖 수단을 다 써본 김진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최후로 단을 모으고 신령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날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대로 단에 올라가 엎드려 신령이시여, 이 못난 인생을 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그저 어린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연 그들의 정성에 감탄된 신령이 신탁을 내렸다. 여봐라, 듣거라. 내 너희들의 지성에 감동이 되어 이르는 말이니 거역함이 없이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구원을 청했다. 신탁이 또 들려왔다. 우선 사랑의 굴에서 날마다 망측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녀를 없애라. 그래야만 마마가 멎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 동쪽 서쪽 두 끝과 마을 한복판에 선바위를 세워라. 그러면 마마씨는 다시는 이 마을을 침범치 못할 것이니라. 신령의 신탁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김진사의 집 사랑으로 모여 대책을 강구했다. 매일 밤 사랑의 굴을 찾아드는 남녀가 누구인가를 의논했다. 여러분, 뻔한 일이 아니겠소.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을 들춰 표면화시키면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 우리 마을로서는 이할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그 점은 내게 맡기고 여러분은 급히 선바위를 세 곳에 세우도록 합시다. 김진사의 의견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개가 사랑의 굴을 이용해온 경험이 있는지라 그 점에 대해서는 악착스럽게 문제시하지 않고 김진사에게 그 처리를 일임하기로 했다. 좁은 마을 안 일이라 뚜렷하게 꼬집어 내지는 않았지만 돌쇠와 김여인의 관계는 대개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노총각이고 하나는 젊은 과부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너그럽게 생각을 했다. 여러 사람이 흩어진 다음 김진사는 돌쇠를 불렀다. 나무라기보다는 부탁을 했다. 나는 벌써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다. 남녀가 눈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법.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일에 대해서 좋도록 끝을 맺어 줄 테니 우선 오늘부터 그 굴에는 절대 가지 말게 해라. 돌쇠는 할 말이 없었다. 이튿날 온 마을 사람이 총동원이 되어 산에서 바위를 운반해다가 마을 세 곳에 선바위를 세웠다. 사랑의 굴로 돌아온 마마씨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잤다. 잠을 방해하던 남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어지게 단잠을 자고 난 마마씨는 그 길로 그 마을에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는 다시 마마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앓고 있던 어린애들도 다 완쾌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 쭉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마을에는 마마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전남 무안군에 있는 부주두란 마을로 이곳 주민은 전부가 광산 김씨고 지금도 그 마을에는 세 곳에 선바위가 서 있다고 한다. 끝으로 돌쇠와 김여인은 그 후 김진사의 주선으로 부부가 되어 이번에는 어두운 굴 속에서가 아니라 버젓한 자기 집 온돌방에서 인생을 무한 즐기며 잘 살았다고 한다.